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의 방한과 양자회담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또다시 대규모 공습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KBS 아메리카와 미션시티 커뮤니티 병원이 유방암 무료 검진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검진은 물론 치료 기회도 주어집니다.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동문회가 건강박람회 개최를 통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무료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국 정상들의 방한과 양자회담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기간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이 기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미중 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상회의 기간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루 정도 일정을 당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방안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북미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지만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SNS 제안에 북한이 화답했던 판문점 회동과 같은 깜짝 만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에이펙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데 이어 한 방송에 출연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한다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힌 북미 대화 의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으면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한 최근 김정은 위원장 발언 등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북미 간의 일이라 회동 가능성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외교부는 현재 구체적인 진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필요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영주권자들이 그린카드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는 법규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이를 어긴 영주권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면서 단속 강화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60세 영주권자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로부터 그린카드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이민법 제264조에 따라 18세 이상 이민자들은 반드시 이민등록증을 휴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 집행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해당 조항은 위반 시 최대 5,000달러 벌금 또는 30일 구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단속 강화 움직임 속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법이 존재해도 단속이 거의 없었지만 시카고 아이스 단속에서 실제 처벌이 이뤄지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법 이민자라도 현장 단속 시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물론 체류 비자 소지자도 여권과 비자를 항상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8년 LA 올림픽 개최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LA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IOC의 허락을 받아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보스턴의 월드컵 개최와 관련해서도 도시가 불안하고 시장이 급진 좌파라며 필요하면 피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개최지를 옮기게 하겠다고. 상공회의소는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것에 소송을 냈습니다. 미 상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H-1B 신청에 부과한 10만 달러 수수료에 법적인 이의를 오늘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수수료는 H-1B 프로그램을 다루는 이민법 조항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달러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해 이후 기업뿐 아니라 의료계, 교육계 등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작은 마을에서 50년 된 곡물 저장고가 불과 몇 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저장고는 1972년에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는데 내부에는 약 800톤의 콩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일리노이주의 한 마을에서 27m 높이의 곡물 저장고가 붕괴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 구급대원이 다른 신고 현장을 지나던 중 벽면에 불룩한 균열을 발견했고 소방당국은 즉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인 오후 1시쯤 내부 곡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저장고는 7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괴로 인해 전신주와 전력선이 파손됐고 마을 전체 170여 명의 주민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는 전력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신속한 판단 덕분에 대형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구조대원의 침착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대규모로 공습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등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러 양국 정상도 다시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머리 위로 드론이 날아들자 소방 구조대원들이 작업을 멈추고 다급히 몸을 숨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폭격을 피해 저수지로 뛰어든 동료를 구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드론 300여 대가 동원됐고 최대 에너지 기업까지 폭격당해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열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인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입니다. 미우 정상회담에선 모스크바를 사정권에 둔 토마호크 지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돈줄을 끊기 위한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공습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총리로부터 러시아산 원유 구입 중단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He assured me today that they will not be buying oil from Russia. That's a big stop. Now I got to get China to do the same thing.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에도 산유국으로서 러시아의 입지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Россия сохраняет позицию одного из ведущ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нефти, несмотря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ротив нас механизмов недобросовест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미러 양국 정상도 다시 만나 종전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다음 주 양국 간 고위급 회담을 거쳐 이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USC의 한인 교수인 데이비드 강이 또다시 성희롱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해 조교로부터 소송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박사과정 학생과 미성년자가 각각 성희롱과 성폭행 혐의로 강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LA 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USC 국제관계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나영 씨는 지난달 25일 강 교수와 USC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차별, 인종차별, 보복, 괴롭힘 방지 의무 위반, 민권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강 교수가 자신을 조교로 채용한 뒤 개인적인 가사노동을 시켜왔으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함께 지속적으로 연애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공동연구 논문에서 자신의 이름이 삭제당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교수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도 별도의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익명의 피해자는 강 교수가 LA 사립학교인 필그림 스쿨의 이사이자 여자 축구팀 코치로 재직할 당시 15세 여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USC 대변인은 강 교수는 이번 학기에 강의를 맡지 않고 있으며 학교는 성희롱과 차별 신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교수의 전 조교 김규리 씨 역시 지난해 8월 성희롱과 보복을 이유로 US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배심원 재판은 2026년 3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스탠포드대와 UC 버클리를 졸업한 강 교수는 다트머스대 교수를 거쳐 2009년 USC 한국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남미 국가 페루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전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사당 인근에 설치된 차단용 울타리를 시위대가 거세게 흔들자 최루탄이 날아듭니다. 시위대는 불을 놔 맞대응합니다. 화염병을 던지고 마치 총처럼 폭죽을 연신 쏴대기도 합니다. 지난 10일 학살과 부패 혐의로 볼루아르테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Z세대라고 부르는 이 시위대는 신임 호세 헤리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임 대통령도 비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데다 지난해 2,000건 넘는 살인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치안 상황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 Z세대는 30살 미만의 젊은 층을 가리키지만 페루에선 노동조합원과 2-3년 전 시위에서 사망한 이들의 가족도 포함합니다. 이날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로 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시위는 수도 리마뿐 아니라 쿠스코와 아레키파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페루에선 지난 5년 동안 5명의 대통령이 취임했으며 내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KBS 아메리카는 유방암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비영리 의료기관 미션시티 커뮤니티 병원과 함께 유방암 무료검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검진 기회가 제공되고 유방암 의심 증상 발견 시 5년 동안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유를 만드는 유선관에 생기는 악성 종양인 유방암은 여성들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한인 여성들이 가장 많이 겪는 암으로 구분되는데 서양인과 달리 30, 40대 젊은 층 발병률이 높습니다. 1, 2기에 발견된 유방암은 적절한 치료를 동반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 2기를 넘겨 뒤늦게 발견되면 생존율은 30%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40세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인 검진이 권고됩니다. 유방암 예방의 달인 10월을 맞아 KBS 아메리카와 미션시티 커뮤니티 병원이 유방암 무료 검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무료로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KBS 아메리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도움하고 환자들이 많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유방암 관련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맞아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꼭 여성들은 유방암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션 커뮤니티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아요. 여기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윌셔가에 자리한 미션시티 커뮤니티 병원은 무료 검진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무료 검진 대상자에게는 건강보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체류 신분 역시 밝힐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록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병원으로 우리가 리퍼를 해가지고 거기서 찍게 한 다음에 결과가 오면은 여기 주치하고 같이 상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암이 걸리면은 5년 동안 무료로 수술 입원 다 무료로 해드립니다. 유방암 무료 검진에 대한 문의와 접수는 이달 말까지 미션시티 커뮤니티 병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은 유방암은 조기 발견으로 완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한인 여성들의 적극적인 문의와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흔드는 심각한 질병인데요. 전문가들은 치매는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미국 내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700만 명,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이 수치는 2050년 1,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매는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치료 비용과 돌봄 부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의 치매인지를 알 수 있고요. 치매도 이제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치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매니지먼트하고 트리트먼트하고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본인의 증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거나 검사 자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병원 방문을 망설입니다. 치매 조기 진단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매 검사는 단순히 병을 확진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뇌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인 만큼 사전에 치매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한인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대규모 의료 행사가 마련됩니다.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가 주최하는 이번 건강 박람회에서는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과 관련해 전문의 상담과 진단 검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혈당과 혈압, 경동맥 초음파 등 주요 건강검진 항목도 제공되며 무료 독감 예방 주사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에는 메디케어가 있는데 65세 미만에는 보험이 없으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보험이 없으신 분들, 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또 피 검사를 빼놓고는 유방암 검사도 있고 또 모든 다른 내과, 외과, 치과,
그 비뇨기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그죠? 많이 분들이 함께 오시기 때문에 그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대규모 박람회는 이곳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열립니다. 애나하임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대한항공이 미국 여행 전문 매체 트래블 위클리가 주관하는 2025 마젤란 어워즈에서 6관왕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항공사 종합부문 국제항공사 서비스, 항공서비스 요소 부문 1등석 비즈니스석 기내 시금 서비스, 항공사 마케팅 부문 모바일 앱 등 총 3개 부문 6개 항목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젤란 어워즈는 전 세계 여행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브랜드, 서비스, 마케팅, 디자인 등 성과를 보인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을 업그레이드해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항공사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자율주행차 자회사인 웨이모가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 배송 서비스를 일부 대행하기로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대도시권에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자율주행차 배달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첫 단계로는 편의점, 식료품, 소매점 상품 배달을 중심으로 시작하며 추후 배달 범위와 상품 종류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는 도어대시 앱에서 결제할 때 웨이모 자율주행 배송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 차량 도착 시 앱을 통해 트렁크를 열어 물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웨이모는 영국 런던에서 내년부터 무인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초기에는 안전 운전자가 탑승하고 점진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 움직임은 웨이모가 자율주행 기술을 미국을 넘어 유럽 시장까지 확장하겠다는 포부가 담겨 있으며 기술, 규제,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율주행 배송이나 무인 택시가 대중화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사고 책임, 보험 체계 등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초반에 강세가 약세로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연속 엇갈렸던 모습이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떨어지는 쪽으로 악화된 건데요. 패닉셀링은 지난주 금요일 이후 4일 만에 다시 몰려왔고 별다른 저항 없이 폭락처럼 무너진 장은 낙폭의 42% 정도를 복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값이 4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6개월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TSMC는 실적 호조와 함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개장 초 분위기를 끌어올렸지만 영향력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TSMC는 이미 초반에 약세로 꺾인 뒤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셧다운과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한 부담감이 투자 심리를 꾸준히 압박한 가운데 지역 은행주들의 갑작스런 약세와 함께 추락한 금융주들은 패닉셀링을 유발했습니다. 공포지수는 26주 최고치로 치솟으며 위기감을 더욱 가중시켰는데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 폭락 이후 하루 오르고 이틀 엇갈리고 오늘 하루 떨어진 장이 아직까지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무리하고 있어 지난주 약세가 반짝 숨고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